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길게 이어진 한파는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경주가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으니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길게 이어진 추위가 언제쯤 누그러질까 기다리셨을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경주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춥겠으니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는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다만 토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주변 지하수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저장수조의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월성 4호기의 경우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지하수 관측정의 방사능 수치가 크게 올라가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월성 4호기 저장수조에서 감마액종 누출이 확인됐고 삼중수소 검출량도 다른 원전보다 높아 지진 관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급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수원이 월성원전 4호기와 100여 미터 떨어진 감시 유무를 조사한 삼중수소 측정 그래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100베크렐 수준이던 삼중수소가 2017년부터 급격히 상승해 3700베크렐까지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나 배관 등 주요 설비가 손상돼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누설이 시작됐어요. 2016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진 취약 설비가 중수로예요. 더구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인근 집수정 검사에서 4개 원자로 가운데 월성 4호기에서만 2019년 8월 이후 9개월간 감마 핵종이 7차례나 검출됐습니다. 세슘 137, 스트론튬 90은 진짜 위험도 하지만 월성 4호기에서 검출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핵발전소보다 방사능이 많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월성 4호기 인근 지하수에서는 삼중수소 최대 검출량이 53만 베크렐로 다른 원자로에 비해 10만 베크렐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삼중수소 흘러나올 수 있는데 감마액종은 실제 누설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수원도 취재 과정에서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감마핵종이 누설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저장조 수리 이후에는 현재 감마핵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6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보수 후에는 집수조 유입수에는 감마액종이 검출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구조물의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와 함께 감마액종까지 누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의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7년 전부터 제기된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그동안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일부에서 제기돼 온 불량원전 가동 연장은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항남 울릉 김병욱 의원이 어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은 당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8년 국회 보좌관 시절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포항 나물릉 김병욱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탈당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족과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잔인한 시도를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겁니다. 포항 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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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시절에 이어 포항 나물릉 지역구에서 또다시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다며 국민의힘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각 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8년 국정감사 기간에 김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식사와 술자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감 기간에 식사를 제공받았던 것은 명백한 문제이며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은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며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김병욱 의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신도중 일부가 진단검사를 거부해 포항시가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가 확보한 열방센터와 선교단체 관련 명단은 모두 122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이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전화통화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검사받은 신도 가운데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새워 일하고 돌아와 돌연 숨진 고 장덕준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유족들은 고된 야간 근로에 따른 산재 사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27의 고 장덕준 씨가 숨진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밤샘 근무하고 집에 온 직후 돌연 숨졌습니다. 덕준 씨는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16개월째 야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도 약물이나 동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명백한 과로사밖에는 저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자기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덕준 씨는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장기간 야간 근로와 불규칙한 휴일,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혈액이 좀 응고하는 경향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심근경색 위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쿠팡 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과로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생전 덕준 씨가 일하는 모습이 담긴 물류센터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흑자 폐업에 반발하다 해고까지 당한 대구 달성공단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제로 200일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치권과 대구시,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중단 없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지 200일, 공장 밖 천막 농성은 50일째. 한국게이츠 대구 공장 19명 노동자의 투쟁 열기는 추운 겨울에도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정부, 국회,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대구시까지
끊임없이 찾아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나 관공서들이 그냥 앉아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자기들 본연의 임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기 위한 회사 측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계속해서 손대 가안으로 독박하고 있으며 지난주 목요일에 간접 경제금 1,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추구해왔다. 또한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에게 기간의 손해 금액이라며 일방적으로 가격을 하고 퇴직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 노동계는 한국 게이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 투기 자본의 횡포를 막을 수 없고 결국 지역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힘으로 더 큰 투쟁을 통해 전국적인 현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앞으로 더 많은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치권이 직접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투쟁들을 지역본부가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흑자 폐업과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 해외 투기 자본의 횡포와 노동 기본권 유린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끝장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3,8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이 10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접근성과 낮은 사업성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도산서원 인근 호수에 둘러싸인 안동 컨벤션 센터가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가장 큰 회의장의 규모는 수도권의 주요 컨벤션 시설에도 뒤지지 않아서 최대 수용 인원이 3,000명에 이릅니다. 바로 옆에선 한국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전투를 체험하는 3D 액션 체험 공간을 비롯해서 모두 26개 체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테마파크 안에는 총 3개의 공연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역 예술단체를 통해서 2개, 외부 전문 공연단체에서 1개 등 총 3개의 상설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 3,800억 원, 단일 사업으로는 지역 최대 공사였던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이 10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내와 30분 거리의 취약한 접근성, 그리고 낮은 사업성 문제가 준공 전부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연간 운영 적자만 약 50억 원.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책까지 나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잔뜩 위축된 컨벤션 시장 탓에 나서는 사업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안동시는 안동의 백신 공장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SK그룹의 참여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시대에 대응하여 관광객의 실질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 루트를 마련하고자 금년 상반기 선정되는 민간 위탁자와 안동시가 함께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3대 문화권 사업지의 랜드마크로 건설되려던 출렁다리는 잠정 보류됐습니다. 안동호 주변 99km에 달하는 탐방로의 한 부분이 되고 다리 아래로 유람선이나 수상 보트가 달릴 계획이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주탑 높이와 다리 길이를 놓고 안전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고 안동시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독도사랑운동본부 3,021만 8,058원, NH농협은행 영덕군 지부 이상원 지부장 500만 원, 월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상법 위원 1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포항 울릉지사 100만 원, 경북 항운노동조합 울릉연락소 조합원 일동 76만 원, 영덕군 성진건설 이명자 대표 50만 원, 소태일리 주민일동 30만 원,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김미숙 씨 30만 원, 울릉군 울릉읍 새마을부녀회 20만 원, 금천교회 조상철 목사 20만 원, 남울집농협 황재길 조합장 20만 원, 후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일동 20만 원, 울릉군 장흥농악단 20만 원,
양남면 주민자치위원회 20만 원, 덕인 1리 주민 일동 15만 원, 후포 1리 부녀회 10만 원, 온정 여선자원봉사회 10만 원, 중국관 방재혁 씨 10만 원, 울릉군 저동 노블레스 가요주점 황전미 씨 10만 원, 울릉군 새마을 도동 1리 부녀회 10만 원, 울릉군 새마을 저동 1리 부녀회 10만 원, 울릉군 새마을 저동 3리 부녀회 10만 원, 울릉농협 농가 주부모임 회원 일동 10만 원, 신포항 농협 고향 주부모임 이정하 회장 10만 원, 울진군 최영구 씨 10만 원, 후포 의용소방대 대원 일동 10만 원, 후포면 해성숯불갈비 박오키 대표 10만 원, 울릉군 사동 1리 임경우 노인회장 10만 원, 배감 연립삼가 5만 원, 국수나라 남병주 씨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은 대개철을 맞아 불법 포획이 이어지자 기존 예방과 지도에서 단속으로 전환해 수산자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집중 단속을 위해 울진군은 어업지도선을 해상에 배치했고 주요 항포구와 하천에 육상 단속반을 주야간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와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게의 포획과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46개 특성화고 전 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72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작년 2, 3학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이어 올해 1학년까지 특성화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 11,760명에 대해 기숙사비와 식비, 교구 구입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로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현재 실시 설계와 관리계획 용역을 비롯해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갔고 다음 달까지 평해 남재전 재해복구 사업에 확보한 성토용 골재 반입을 마칠 예정입니다. 울진해양치유센터는 국비 등 340억 원이 투입돼 평해읍 월송리 4만 3천여 제곱미터에 2층 규모로 해양치유와 R&D센터, 휴양체험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을 오는 18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는 3개 분야로 숙박 및 창작 공간을 갖춘 전문 예술단체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는 최고 3천만 원, 지역의 문화 역사를 배경으로 한 공연 창작물 지원도 최고 3천만 원,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은 최고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길게 이어진 추위가 언제쯤 누그러질까 기다리셨을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경주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춥겠으니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는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다만 토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